어제 태풍이 왔다 갔죠. 어제 학교 가신 분? 가수사? 몇 개 학교는 안 갔던데? 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학원도 쉬었어요. 어제 아니 자전거를 즐겨 타다 보니까 날씨를 잘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젯밤 저녁에 어제 내일 초속 15m로 불겠대 바람이. 이게 얼마만큼 세냐면 초속 6m, 7m만 돼도요 휘청휘청합니다. 살짝 바람이,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 자전거가 확 흔들려요. 이 정도로. 근데 15m면은 날아가 이렇게. 이 가벼운 사람도 날아간다고. 근데 태풍이 이 정도 바람이 분다라는 거야. 그러면 간판 떨어지거나 하면 다치고 위험하잖아. 그래가지고 조그만 애들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이 돼가지고 이렇게 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안 되겠다, 휴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난 여기 있을 때 갑자기 얘가 초속 3m로 바뀐 거야. 이런 지금 이 수업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다른 요일에 보강을 어제 그냥 오랜만에 간만에 한번 쉬었습니다. 어제 쉬면서 집에서 이제 있으면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밖에 산책 가고 했었는데. 학교 갔었구나. 그래, 가는 게 맞았어. 다음에 태풍이 오면 휴원 안 하려고 그냥 수업하려고. 하도 언론에서 세다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안 세지더라고. 자, 우리는 지금 저번 시간에 함수를 공부하고요. 여러 가지 함수. 자, 여러 가지 함수 총 4가지 형태가 있었죠. 1대1 함수가 있었고요. 1대1 대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가 있었고요. 상수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1대1 함수를 우리는 얘를 기호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는 다르다. 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x값이 있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y값이 달랐을 때 우리는 그냥 1대1 함수라고 하고, 만약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 같은 경우는 함수긴 하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더라. 왜냐하면 같은 어떤 y값이 있어. k라는 y값이 있을 때 그 y값에 대응하는 x값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대응하는 함수값이 서로 뭐 해버립니까? 같아버리면 1대1 함수가 안 돼서 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라고 할 거고, 한편 1대1 대응은 뭡니까? 1대1 대응은 요 1대1 함수 이면서 요 조건 플러스 앤드 공역과 치역이 뭐한 경우? 같은 경우 1대1 대응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1대1 대응, 그래서 1대1 대응이면 오늘 이따가 하겠는데요,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래. 그럼 1대1 대응인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한대. 1대1 대응이면 역함수 존재. 역함수가 존재하겠다. 이따가 이 부분 다시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아무튼 1대1 대응, 1대1 함수, 얘네들이 포함관계를 본다면 1대1 함수가 더 커.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 함수가 이렇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 항등함수는 말 그대로 같아야 돼. 항상 항등식까지 생각하면 돼. x에 1 대입했더니 그거에 대응하는 y값도 1이 되고, 어떤 함수 fx가 있으면 x에 2 대입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y값도 2가 나오는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등함수는 딱 하나 존재해. 누구? y는 x. 요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겠다. 자,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하나의 y값에 대응하는 함수. x집합이 있고 공역이 이렇게 있는 y집합이 있는데 x집합의 모든 원소가 하나의 y값에 대응하는 경우, 모든 원소가 하나의 y값에 대응하는 함수 상수함수라고 하겠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거야.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어. 아이고. 개수 문제로 나와. 개수 문제로 x에서 y의 함수를 f라고 할 때 함수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정의역의 원소는 3개고요. 공격의 원소는 4개랍니다. 이때 함수의 개수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한번 물어볼 거야. 그럼 함수의 개수는 함수란 뭡니까? x집합의 모든 원소가 y집합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라서 1이 이 짝대기는 1이 하나, 2가 하나, 3이 하나 갖고 있고 1이라고 하는 원소가 A, B, C, D 중 누굴 고를까? 1이 고르는 방법 4가지. 원소 그 다음 1이 만약에 B를 골랐어. 그럼 2는 1대1 함수 1은 조건 아니기 때문에 1이 고르는 Y값을 2가 골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2가 고르는 가지수도 역시 4가지. 정의가 그럼 하나 골랐어. 뭐 A 골랐다고 쳐볼까? 그럼 3이 고를 거야. 이제 A, B, C 둘 중에 얘도 4가지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뭐 B 골랐어. 이렇게 고르는 방법이 모두 64가지가 될 거고요. 문제를 바꿔서 일반 함수가 아니라 1대1 함수래. 2번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니? 그러면 1부터 고르겠다. 1부터 고른다면 처음에 몇 개 중에서 고르면 됩니까? 4개 중에서 고르고 만약에 1이 A 골랐대요. 그러면 2는 1이 고른 y값을 고르면 안 되니까 2가 골라야 되는 가지수는 3가지. 2가 만약에 C 골랐어. 그럼 1대1 함수니까 3이 골라야 하는 가지수는 2가지. 그래서 6이 10, 몇 6, 4, 24구나. 24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3이 비골로. 그 다음 세 번째. 항등함수 문제는 낼 수가 없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x, y가 다른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낸다라면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되겠죠. 상수함수의 개수는 모든 x가 전부 다 하나의 y값에 대응하는 거니까 모두 다 a를 고르거나 모두 다 b를 향하거나 모두 다 c를 향하거나 그래서 상수함수는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같죠? 4가지.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뭐 정의역 원소 3개 주고 공역 원소 4개 준 다음에 함수의 개수 반드시 물어볼 거야. 몇 개니? 1대1 함수 몇 가지니? 상수함수 몇 가지니?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물어볼 겁니다. 한편 만약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공역의 원소랑 정의역의 원소랑 똑같이 줘. 똑같이 주고 똑같은 값을 주고 이럴 때는 이제 함수의 개수 몇 개니? 그러면 당연히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죠. 이제는 이런 경우에는 1대1 함수가 아니라 질문을 1대1 대응으로 던질 수도 있겠죠. 1대1 대응으로 던져도 똑같죠. 왜? 공역과 치역이 1대 하나씩 대응되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건 몇 가니? 1부터 고를게요. 3가지 중에서 고르고 2는 2개 중에서 3은 하나 중에서 고를 테고 상수함수는 몇 개니? 3가지가 될 테고요. 네 번째 하나 더 물어볼 수 있죠. 항등함수도 몇 개니? 당연히 항등함수는 한 가지겠죠. 1은 1, 2는 2, 3은 3 이게 3가 한 가지.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는 4가지를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 문제는 여러 가지 함수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래프를 주고 간단하게 야 다음 얘네들 1대1 함수 그래프 되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월요일에 배운 게 요거 엔드 플러스 합성함수였죠? 합성함수 오늘 더 자세히 하기로 했죠? 자, 합성함수 두 함수가 합체하겠다 이거야. 합체해가지고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질 텐데 그닥 새롭지도 않습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f 함수라고 하고
X에서 Z로의 함수를 G함수라고 했을 때 X에서 Y로 갔다가 다시 Z로 가는 요 함수, 요런 함수를 갖다가 합성함수라고 할 거고, X에서 Y로의 함수 F, Y, Z로의 함수 G. 그래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1, 2, 3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F1은 2예요. 여기서는요, G는 3이에요.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문제에서 이제 G 합성 F2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올 겁니다. G 합성 F2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말이냐? X값 2를 fx에 대입한 후, 다시 그 함수값을, F1과 Y값이죠. 그 함수값을 gx에 x에 대입하세요 라는 말이야. y는 gx가 있고 y는 fx가 있는데, 그러면 f1은 얼마야? f1은 1 넣었더니 그때 y값 2가 되겠죠. 즉 fx의 함수 y값 2를 gx의 x값으로 쓰겠다라는 거지. 정의어로 쓰겠다는 거지. 정의어. 그럼 g2가 되고 g2는 이제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그래서 G 합성 F1은 3이다. 지금 요 식과 이 그림을 매치시켜 보시면 2라는 값이 중간에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요 2라는 값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요거를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x값 1이 있는데 이 1을 fx에 대입하면 치역, 즉 함수값이 2가 되고, 다시 그 함수값 1을 gx의 정의역으로 쓰겠다 이거야. 정의역으로 쓰겠다 이거야. x값으로 쓰겠다. 2 넣었더니 그때에 대해서 나오면 3이 되겠다. 그리고 얘가 다리 역할을 하는 친구가 돼서 정의역 fx의 x를 정의역으로 하고 gx의 함수값 z를 갖다가 치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우리는 이 함수를 y는 g 합성 fx라고 하는 합성함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합성함수. 그래서 이 합성함수 이따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질문 좀 받아볼까요? 숙제는 뭐였죠? RPM이었네. RPM. 함수편이죠? (62), (63), (64), (65) 쪽까지였나요? 네. 유형 9번까지였구나. 오케이, 유형 9번까지. 자, 유형 9번까지 중에서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뭐 같이 풀어볼까? 몇 번? 400. 5? 402. 또? 386번. 387. 그 다음요 412, 11, 또 좋아요. 386부터 해봅시다. 아, 이런 거 우리 친구들 이거를 이런 식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될 거예요. 종종 보게 될 건데, 임의의 양의 실수 xy에 대하여, 임의의 양의 실수 xy에 대하여, 요 임의를 영어로 표현하면 랜덤? 그 남자애들이 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아빠들도 할 수 아는 게임이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은 그거 외에도 많은 전략 시뮬레이션 보면 그 스타크래프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스타크래프트의 종족을 고르는 내가 어떤 캐릭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족이 세 종류의 종족이 있어요. 세 종류의 종족. 어떤 종족이 있냐면 테란이라는 종족이 있고 영어로 써줄까요? 영어 되나 내가? 영어로 쓰면 테란, 저그, 프로토스. 그런데 종족이 하나 더 있다요. 이게 랜덤이라는 종족이 아니죠. 랜덤이라는 게 랜덤. 이 랜덤은 이니라는 거고요. 이 말은 이니이고, 요거를 고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 개의 종족을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사람들 이거 눌러요. 완전 초고수들이죠. 나는 아무튼 자신 있어. 자식들. 그러니까는 그럼 상대방은 어떤 사람 상대방은 초고수인가 봐. 세 개 다 할 줄 아나 봐. 나는 얘밖에 할 줄 모르는데 하면서. 즉 여기서 말하는 랜덤 이니은요 이거 모든입니다. 모든. 수학에서 이니은은 모든이에요. 모든 양의 실수 xy에 대하여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f가 있는데 함수 f가 식은 없어.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만 있을 뿐. fx 곱하기 y는 얘는 fx 더하기 fy. 나중에 뭐 로그나 지수에 대해 좀 더 수원을 공부하면 이 느낌은 좀 아실 텐데요. 아무튼 이런 조건이 있대요. 이거를 만족시키고 F2는 1일 때 그럴 때 F16을 구해보지 않을래? 이 두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과 이 조건 그리고 모든 실수 XY 아무나 다 된다는 이 조건을 가지고 F16 좀 구해줘. 오케이. 자 일단 임의의 양의 실수라고 했어. 0은 쓸 수 없겠고 보통 이런 거 나오면 모든 실수로 나오면 0 같은 거 집어넣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F0가 구하고 시작하는데 얘는 모든이니까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F2는 1이니까 놀면 뭐하니? X에 2 넣고 Y에 2 넣어보자. 오케이. 우리 주어진 조건이 이밖에 없다요. 이밖에 없어. 그래서 X는 2, Y는 2부터 일단 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대입. 그럼 2 대입하면 당연히 2 곱하기는 4가 되겠죠? 시험 보는 거야? 오, 언제 알았어? 오. 자, 느낌 오셨죠? 그래서 2 집어넣으면 F2 더하기 F2 이렇게 되고 1 더하기 1은 그래서 2가 되겠네요. F4는 2구나. 자, 이번에는 우리는 16까지 갈 거다요. 그래서 이제 X에다가는 2, Y에다가는 4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4 넣어도 되겠다요. 어머, 한 방에 가자. 인생 뭐 있니? X는 4, Y는 4를 집어넣읍시다. F4가 있으니까. 그러면 4 집어넣으니까 4 곱하기 4는 16이 되고요. F4 더하기 F4가 돼서 4는
얘는 2, 얘도 2 더하기 2는 4가 되겠네. 그래서 F16은 4. 이런 식으로 숫자 놀이 같은 거죠. 약간 수에 대한 감각으로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 더 해봅시다. 387. 자, 이번에는 임의의 양은 빼죠. 이제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함수 fx가 fx 더하기 y는 fx 플러스 fy가 될 때 f는 6이다. 그렇다면 f-1을 한번 구해볼래? 오케이. 자, 임의의 실수. 아까 386번 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임의의 실수 나오면 이 x랑 y에 일단 0을 집어넣고 시작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0, 0, 0, 0, x, y에 0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f 0 더하기 0은 0이 되고요. 너도 f0 더하기 f0이 돼서 하나하나 없어지니까 고로 f0은 0이 되겠다. 아하, f2는 6, f0은 0이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2와 0이라는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2의 함수값 f-1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 1을 대입해 봅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 1을 대입하면 y 플러스 2, y 플러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되면 당연히 얘는 f0 되겠죠. 마이너스 2 되니까 f 마이너스 2 대입하면 f2가 돼서 이 세 개의 값 중에 우리는 두 개의 값을 알잖아. f0을 알죠? 여기 있죠? f2를 알죠? 아, 그러면 f-1을 구할 수가 있겠네. 대입합시다. f0은 0이고요. 문제의 조건에서 f2는 플러스 6이라고 줬으므로 그러므로 f-2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이 식에서는 f0이 0이어서 이 함수값과 마이너스 2 함수값도 서로 반대되는 값을 가지는 친구가 되겠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402번. 유형 7번은 정말 중요하죠. 유형 7번에 있는 문제들 4가지 스타일은 이제 시험 때가 되면 반드시 꼭 다 익혀보시도록 하시고요. 402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바 x는 정의역은요.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에요. 공역은요. y바 y는 5 이상이에요.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2차식이실 텐데 요 함수가 이 정의역과 요 공역에서 1대1 대응이 되겠대요. 오. 그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자, 지금 요 친구 봅시다. 상수항은 k라고 모르지만 1차 함계수나 2차 함계수는 각 온전하므로 우리는 추계 방정식을 알아낼 수 있겠죠. 즉 얘는요.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플러스 4 빼기 4를 해주면 요 세 개가 모여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 더하기 k, 즉 k 빼기 4가 되겠죠.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 그때 y값 k 빼기 4가 될 테고 당연히 추계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요 함수는요 아래로 불러진 그래프고요. 요 추계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전체 다 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정의역이 주어졌어요.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만 이 그래프를 해석하면 된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니까요. 이 정도의 마이너스 1이 있겠다 이거지. 즉, 이 포물선, 이 곡선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는 점 찾아서 이거 이상이니까 이 곡선만 찾아볼 거예요 라는 거지. 이 곡선이서 무슨 함수가 되고 싶다고?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그럼 이렇게 생긴 애야. 얘 다시 한번 더 그려볼게. 좌표 평면을 갖다가 다시 한번 좀 이쁘게 세팅해보면 자, x축, y축. 지금 x는 마이너스 1. y는 5네. 5네 있었어. 자, 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곡선이 봐봐라요. 지금 정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치역은 5 이상이니까 우리는 이런 데 있는 곡선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 우리가 쳐다봐야 하는 함수는 이 정의역과 이 공역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 곡선이 1대1 대응이면 끝나는 거야. 이해가셨죠?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요 곡선이 얘는 마이너스 1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긴 애야.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도 말했죠? 다 안 볼 거야. x는 마이너스 1 이상, y는 5 이상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곡선만 볼 거라고. 아쉽지만 얘는 지워. 이렇게 생긴 애라면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요? 이렇게 그려지는 애라면 요 정의역 1대1 대응이야.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y값에 대한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1부터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요 사이에 지금 x값 존재합니까? 안 하죠. 이 부분이 지금 지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네. 이렇게 쓰면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쭉 모든 x값이 존재하니까 너는 되겠다 라고 하고 싶지만 공역이 얼마 이상이야? 5 이상이야. 1대1 대응은 알잖아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거야. 즉 치역도 얼마 이상이어야 돼? 5 이상이어야 돼. 근데 이거는 여기 있는데 이만큼에 대한 치역이 존재하지가 않네요. 아, 이거 난감하네. 어떤 곡선이어야 되지? 느낌 오셨습니까? 네, 맞아요. 이 점을 시점으로 하는, 이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는 이런 곡선이어야 된대요. x는 마이너스 1과 y는 5 만나는 이 교점부터 쭉 이어지는 곡선이어야 되지. 이 정의역 마이너스 1 이상에서 공역과 치역도 5 이상이 되는 2차 함수의 일부가 그려지겠다 이거지.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다시 말해서 요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이 범위의 정의역 이 범위 x는 마이너스 1 이상 공역 5 이상에서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건 이 2차 함수가 바로 마이너스 1,5라는 점을 지나지롱. 내가 이 2차 함수가 점 마이너스 1,5를 지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다. 다음에는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그려준 건데 마이너스 1,5를 대입해서 k값 하면 끝나는 거구나. 대입하자. 마일 1 마일 마삼 플러스 k 이퀄 이 값이 얼마가 되는데 5 마삼 넘어가니까 아하 k는 8 끝. 이렇게 푸는 게 알면 푸는데 별로 안 걸려.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무조건 이 점에서 시작하는 그래프가 되겠다. 유형 7번은 정말 다음에 또 강조할 게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11번이니까 네, 봅시다.
두 집합 xy에 대하여 집합 x는 1, 2, 3, 4를 원소로 하고 집합 y는 3, 4, 5, 6을 원소로 합니다.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f1은 4로 보정, f2는 5라는 값을 갖는데요. 그렇다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x집합의 원소는 1, 2, 3, 4 y집합의 원소는 3, 4, 5, 6 그런데 x에서 y로의 함수는 f 함수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래. 그럼 1대1 대응은 뭐야?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이 같은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4명 나왔고 우리도 4명 나왔어. 그러면 이제 4대4 이제 미팅이 되는 거지. 그래서 4쌍의 커플이 만들어지면 된다 이거야. 근데 벌써 두 커플은 눈이 맞았대. 눈이 맞았대. 1은 누구랑 맞았어? 4랑 맞았고 y값 4랑 f2는 5, 2는 5랑 맞았대. 이런 벌써 이제 남은 건 x집합팀에서 3과 4 y집합팀에서 3과 6만 눈이 맞으면은 되는데 그게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니 물어봤어. 그럼 먼저 3부터 고르자. 3한테 사람의 짝대기를 주고 누구 고르실래요? 그럼 3을 고르거나 이걸 고르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두 개, 3은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고 그럼 이제 3에 6 골라서 그러면 그럼 4는 이제 3 기회가 없어. 3밖에 한 가지가 되겠지. 고로 1대1 대응을 가지는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함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합성함수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합성함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두 함수가 있어요. y는 ex, 뭐 fx라고 하겠습니다. fx는 e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고 g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두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뭐 g 합성 f 뭐 2를 구하세요. 또는 f 합성 g 뭐 1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값 1이 있는데 이 1을 fx에 대입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gx에 대입하세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고 또 이 y값을 또 다른 x값으로 해서 y로의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x 첫 번째 함수가 얘가 지금 첫 번째, 얘가 두 번째거든. 1에 먼저 제일 가까운 애가 먼저야. 얘가 f 함수가 되고 얘가 g 함수가 되는 거야. 요 문제는. 그래서 1이라는 x값이 있대. 1이라는 x값을 fx에 대입하래. 그럼 1을 대입했더니 그때 y값이 얼마입니까? 3이 되네요. 3. 그러면 요 3이 두 번째 함수, 요 두 번째 함수에 다시 정의역이 되겠대. x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gx 3을 갖다 집어넣으래. 그럼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답이 9가 되는 거죠. 9. 이제 수식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1이라는 값을 fx에 대입하세요. 그럼 f1이겠죠. x에다가 1을 대입한 후 다시 그 함수 값을 gx, 요 f1이라는 y값을 gx의 x에다가 대입해.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F1 계산하시면 되겠죠? 1 넣었더니 얼마예요? 3이죠. F1은 1 넣으면 3이죠. F1은 3, 3은 F1 F1은 3, 3은 F1 F1 대신에 3 쓰시면 되고 다시 G3입니다. G3, GX에 X에다 3 대입하라는 거지. 그래서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건 어렵진 않아요. 쉽죠? 쉽죠? 자, 그 다음에 F 합성 G 얘는 무슨 말이냐? X값 1을 GX에 대입한 후 다시 그 값을 FX에 대입하세요 라고 이렇게 쉽게 정리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GX가 먼저 함수가 되는 거야. 얘는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가 G 함수가 먼저 함수가 되고 다시 그 Y값을 또 다른 정의역으로 놓고 Y값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애가 되고 X에서 Y로의 함수가 G인데 2라는 값이 있을 때 그럼 2라는 값은 2 넣으면은 당연히 G2는 뭐가 됩니까? 2의 제곱 4가 되겠죠? 얘는 4한테 향하는 거고 다시 4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4라는 값을 이제 fx에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f4는 당연히 2, 4, 8 더하기 9가 되겠네. 얘는 9. 4 넣었더니 이제 9가 되겠죠.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G2는 얼마라고? 4. F4는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4, 2, 8에서 얼마? 얘는 9.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계산 한번 해봤고요. 자, 합성함수의 성질. 합성함수의 성질인데요. 일단 합성함수는 두 함수 또는 세 개의 함수를 합성하겠다. 합성이라는 게 이제 서클인데, 자, F 합성 G와 G 합성 F. 우리는 얘를 갖다 이제 교환이라고 하지. 실제적으로 우리는 뭐 3 더하기 5랑 5 더하기 3은 같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3 빼기 5랑 5 빼기 3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고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에는 뺄셈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입니다. 모든 경우가 아니야.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고요. 성립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성립하는 애들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발례를 들어볼게. 이제 예를 만들어 보면 만약에 fx가 누구 해볼까? 뭐 x-1이야. gx는 뭐 x제곱 더하기 2라고 해볼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식으로 보여줄게. 식으로. 자, F합성 G를 얘는 본 모습, 얘는 생략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얘의 본 모습은 다음처럼 생겼어요. F합성 G, X 요렇게. 이게 본 모습이에요. 이 가로 생략하고 가로 X 생략해서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얘를 만들어 볼게요. F합성 GX를 구하면 얘는 X를 G로 대입한 다음에 다시 그 GX를 FX에 대입해 줄래? 라는 게 되고요. GX가 누군데? X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고 이거 맞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FX를 X에 대입할 거예요. 여기다 쭉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1 빼기 1이 되겠죠? 없어져서 최종적으로는 X제곱이 되는 거예요. F합성 G는 X제곱이라는 식으로 바뀌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G 합성 F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이 교환한 형태. 얘는 가로 G 합성 F, X가 생략된 거예요. 자, 얘는 X를 FX에 대입한 후 그 식을 GX에 대입해 주세요. 오케이. 자, FX는 1차식이죠. 좌변은 우변, 우변은 좌변. FX는 보시다시피 X-1입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다시 GX-1, 이 X 대신에 X 빼기를 갖다 뭐 하는 겁니까? 대입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입해주면 X-1의 최고 더하기 1이 되겠다. 전개해주면 X제곱 둘이 곱한 거 2배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1에서 상수는 안 없어지는구나. 이게 되겠죠? 어?
어때? 좌변은 F 합성 G는 X제곱이고 G 합성 F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보시는 것처럼 둘이는 같지 않네요. 같지 않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하는 애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수학 우리 알잖아. 수학은 같다,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는 게임으로 본다면 같은 거 찾아내는 게임입니까? 같지 않은 거 찾아내는 게임입니까? 우리는 주로 얘를 많이 하죠. 같은 거 찾아내는 거.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걸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유심히 잘 보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합성함수는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오이? 오, 신기하죠? 신기해요. 세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F 함수, G 함수, H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세 개의 함수가 있을 때 앞에 두 함수를 합성한 다음에 세 번째 함수를 합성하나 이렇게 합성한 다음에 F 함수를 합성하나 그 결과값 서로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도 푸셔도 좋고 너 어디 있니?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 책에 바로 여기 138페이지 위에 예제 example이라는 책이 있네요. 우리도 한번 봐볼까요? 세 개의 함수를 줬어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1, gx 함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hx 함수는 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주고 나서 그래가지고 요 조건이 성립함을 갖다 보일 건데 먼저 G 합성 fx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하나를 좀 보겠다는 게 얘를 하나로 f랑 가로함수랑 h함수 따로따로 만들어 볼 거란 소리야. G 합성 fx를 한번 구해볼게요. G 합성 fx는 아시다시피 얘는 뭡니까? x를 f에 대입한 후 다시 걔를 g에 대입하는 거고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오겠죠? 다시 gx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더하기는 3 되겠네요. g 합성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 돼서 자 그래가지고 요 우변의 식을 만들어 볼까요? 우변의 함수는 f 천천히 보시면 돼요. F 합성, G 합성, H 이 X 함수를 갖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가로하고 X가 생략된 겁니다. 자, 그럼 얘는 X를 요 가로 함수에 대입한 후 그 값을 F에 대입하는 거죠. 처음에 보기 가로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나요? 천천히 봐주세요. 두 개, 지금 표면상으로는 세 개지만 오케이? 형식적으로는 두 개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F 함수 하나와 요 네모 함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돼. 요 세모 함수의 식은 누굽니까? 요 x제곱 빼기 G 합성 h구나. 잘못 구했다. 나 누구로 할까 그러면 바꿔서 할까? G 합성 f로 했으면 얘를 바꿀게. 얘를 이렇게 바꿀게. 바꿔 상관없지. 이렇게 바꿔서 할게. 그래서 증명할게. 자, G합성 F, G합 세모 함수랑 나 지금 어디 있어? 잘못 적었구나. 미안하다. 얘로 적을게. 얘로 간다면 지금 H합성, G합성 F 요거를 볼게요.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요. 요렇게. 지금 세 개의 함수를 HGF 놨어. 그래가지고 요 둘이 합성한 다음에 F를 하나 G랑 F를 합성한 다음에 H를 합성하나 같음을 보여줄 거야. 이 관계식으로. 그래서 먼저 요 우변 봤어요. G 합성 FX부터 봤어요.
그래서 G 합성 요 지금 얘를 H 함수 하나와 요 G 합성 F 함수를 또 다른 하나의 함수로 봐서 두 개의 함수로 합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요 네모 함수가 여기 있거든. 요 네모 함수를 구했는데 G 합성 fx를 fx x제곱 마이너스 1 gx 대입해서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x를 네모 함수에 대입한 후 그 값을 다시 h 함수에 대입할게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요 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여기 있죠. 얘가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래. 그래서 얘는 h x를 g 합성 f라는 함수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 나왔고, 다시 이 함수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이 식을 hx의 x에 대입하겠대. 여기 있네. 여기다 대입해 줬더니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빼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쪼식을 만들기 위해서 h 합성 gx를 먼저 만들어 볼게. h 합성 gx를 먼저 구해볼게. h 합성 gx는 x를 gx에 대입한 후 그 다음 얘를 hx에 대입해 보겠다. 자, gx 마이너스 x 더하기 가 되고, h 마이너스 x 더하기는 x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를 대입해 주세요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x만 나온대요. 이렇게. 자, 이제 나 뭐 구할 거냐면 이제 h 합성 g를 하나의 함수로 볼 거고 f를 따로 본 요 함수의 합성 함수를 구할 거야. 일단은 얘를 하나의 함수, 얘를 또 다른 함수, 두 함수를 합성한 함수로 구하겠다 이거지. x를 f에 대입한 후 다시 그 함수를 어디다 대입하겠다? h 합성 g라고 하는 요 함수의 함수값에 대입하겠다. 그럼 얘는 h 합성 g fx는 누가 되나요? fx는 쪽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요 x제곱 마이너스 1을 h 합성 g x 요 x 자리에 얘를 대입하겠다. 요 자리에 대입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얘가 지금 h 합성 gx가 마이너스 x거든. 요 x 자리에 가로 안에 있는 수나식을 대입하면 됩니다. 쭉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제곱 전개했더니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돼서 와우! 둘이 똑같네. 자, 그래서 h 합성 그리고 가로하고 g 합성 f나 아니면 h 합성 g 한 다음에 f나 서로 같음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결합법칙, 이렇게 결합법칙이 돼서 둘이 같음을 알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합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결합법칙은 성립하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조건 자, 항등함수. 내가 항등함수 이야기했던가? 아닌데. 아까 우리 여러 가지 함수에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있었는데 항등함수 하기 전에 우리는 항등식 알죠? 항등식이 뭡니까? 등식인데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모든 미지수에 따라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또는 미지수의 값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고,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뭐냐면 지금 봐봐요. 어떤 수 5에다가 어떤 수를 더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대. 이때 당연히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뭡니까? 0. 이 0을 덧셈에 대한 항등호라고 합니다. 이 0을
덧셈에 대한 한두번이라고. 한두번이라 부르고 한편 이 숫자 5에다가 어떤 수를 더했더니 덧셈에 대한 한두번 0이 나와요. 당연히 이 네모 안에 들어온 수는 마이너스 5죠. 이때 이 5하고 마이너스 5를 부호가 반대인 수다. 그래서 반수라고 해요. 반수. 좀 들어본 적 없죠? 네. 그냥 절대값 갖고 부호 다른 수.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수 3이 있는데 3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더니 자기 자신 된대. 이 부분 좀 봐요. 3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대. 당연히 얘는 1이 되겠죠. 이 1을 곱셈에 대한 한두배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중2부터는 교재가 교과서도 바뀌어요. 중2부터는 고등학교 교과서도 바뀌거든요. 중2부터 바뀌는 거 바뀌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행렬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배웁니다. 행렬. 그러면 얘가 다시 또 등장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빠져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3이 되고, 자, 그럼 이 3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더니 곱셈에 대한 한두번이 결과가 나왔대.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얘를 3분의 1이죠. 이 3과 3분의 1을 우리가 역수라고 해요. 역수. 결론만 말할게요. 다시 어떤 함수 f가 있어.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합성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대. 오케이? 자기 자신이 나왔어. 요 함수가 누구냐?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 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를 거고 얘를 i라고 부를까? i. 마치 2라고 비슷하지 않니? 2라고 비슷해. 그래서 얘를 항등함수라고 부를까? 항등함수. i. 요 i를 항등함수라고 부를까? 항등함수. 그 다음 어떤 함수 f에다가 또 다른 어떤 함수를 합성했더니 아이쿠 얘가 항등함수가 나왔어. 요 함수가 궁금하지요? 여기 오늘 이따가 배울 후반전에 배울 f의 역함수입니다. 얘를 f 인버스라고 부르죠. 사실 나중에 수원에서 배울 텐데 요 3분의 1을 갖다가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럼 얘 3의 인버스라고 있나요? 그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3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같은 기호를 쓰고 있다는 게 우리가 살짝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역함수예요. f 역함수가 돼서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f 합성 i도 f가 되고요. i 합성